네, 입센조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우천입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이시죠? 네네. 짧게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 김순호 경찰국장을 향해서 제기된 의혹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인터뷰 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요. 예, 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의혹들이 좀 더 짙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채됐다 했을 때 그 공작 업무에 대한 의미가 뭐냐, 네. 뭐 그것도 제대로 좀 설명을 못했고, 남영동 홍승삼 경감을 통해 아주 특채된 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못하시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 얼버무리시거나 못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서 이번 그 인터뷰로 인해 가지고 더 의혹이 커지거나 혹은 그게 사실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진하게 좀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좀 행안위 차원에서 어떻게 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 청장 후보자가 파견 취소를 검토하겠다. 네.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예, 저희는 그 파견 취소 검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상대로 최초의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아마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수해가 발생했고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냐 또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달에 청와대 이전하면 그때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 방카 이런 거 다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급기야 이동식 지휘 차량이 맞아요.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란 게 있다. 그거 이용하면 된다.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사실 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사실 국가 재난 상황이 닥치면은 모든 인프라가 완비된 곳에 대통령이 자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통령의 참모들이 함께 있어야지요. 네. 그리고 화상으로 유선으로 각 유관부처와 각 시도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그래서 상황을 전부 다 공유하면서 참모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선의 대책을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위기관리센터죠. 그거 하라고 모든 인프라가 완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자택에 가서 전화기 몇 대 가지고 그랬어 이랬어 전화로 미주알 고주알 설명 듣는 거 이건 굉장히 간접적인 거고 뭐 아무리 입으로 설명을 잘해봐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뭐 불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벙커가 있고 벙커 옆에 관저가 있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했는데 퇴근 무렵에 서초동 아파트 가실 때 비가 아파트에 들이치는 걸 보셨다면서요. 침수되는 거 봤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용산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라도 아크로비스타 앞에 대기를 시켰어야죠. 그 놔두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런 수도권 폭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난 집에서 지휘를 해도 된다. 만약 그거였다면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대통령 윤석열을 보고 싶은 건데 네. 마치 이건 압수수색 나간 수사팀의 상황 보고를 자택에서 보고받는 검찰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런 데자뷰가 자꾸 들어서 대통령스럽지 않다. 근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답변 주신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일가족 3명이 그러니까 그 변을 당한 그 반지방 앞에서 이제 있는 사진을 또 홍보 포스트에 쓰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예. 결국은 모든 거를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그런 건데 국민을 가운데에 둬야죠. 예, 그렇죠. 예. 국민을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걸 보실 때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예. 예. 또 실제 이 피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요번에 차량이 침수됐다거나 혹은 뭐 아파트 뒷벽이 무너졌다거나 혹은 뭐 가게에 물이 차가지고 상품을 다 못 쓰게 됐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 그림을 보면 어떤 기분이 마음이 드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비 오는데 당신께서 우산을 받쳐 드시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 망연자실하게 그 현장을 이렇게 애틋하게 쳐다보신다. 이 생각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먼저 생각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으로 좀 넘어가죠.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좀 창피합니다. 창피하다고요? 어떤 점이요? 아니 우리 당이 이미 저 지난 4월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때 귀책 사유가 우리 당에게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 그 당원이 있었는데 그거 그때 개정해가지고 후보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연전연승하던 우리 당이 네. 이후에 이제 대선 지방선거 내리치고 이제 지금 야당이 되고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예. 역풍 맞은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심에 반하게 당헌을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가슴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거는 민심에 반한 일이고 내로남불에 계보를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헌 80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입니다. 이게 김상곤 혁신위 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김상곤 혁신이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그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네. 그래서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대표 상품으로 이걸 내온 겁니다. 야당 때 자신 있게 내건 거예요. 예. 야당 때 만든 걸 갖다 지금 이제 또 야당 됐으니까 검찰에 침탈 루트로 된다. 그래서 없애겠다. 이거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뭐 김상곤 주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거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찰이 그 법화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서 김혜경 씨 출석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그럼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를 할 만한 사건이라면은 검찰로 송치해가지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공소시효인 9월 8일인가요? 그날까지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공소시효 만료일이 9월 8일입니까? 네네, 6개월이니까요. 예, 시간이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법화에 대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뭐 이건 필수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는 과연 알았냐 몰랐냐,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를 조사하는 게 이제 이번 경찰 수사의 마무리일 건데, 뭐 좀 뭐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몰랐다, 뭐 그렇게 좀 나오는 거 보니까 경찰이 그 이상으로 뭐 밝혀내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를 소환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근거로 추궁하고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다고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의원님? 네,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건 압니다. 우리 분당의 그 누구야?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강령위 위원인데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한번 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이제 강령이라고 한다면 당 내부의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그 맞는 접근법 아닌가요? 온라인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뭐 설문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설문조사가 있었고 또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많이 참석해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뭐 휴가철이고 또 뭐 전당대회로 좀 뒤숭숭한 상황이어서 차분하게 강령에 신경을 집중할 그런 분위기는 별로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별로 언급이 없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좀 질문 드렸던 건데요. 사실은 대표 후보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같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근데 별로 언급이 없어갖고. 네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